유리식과 비례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B가 0이 아닐 때 B분의 A꼴로 나타내지는 식은 유리식입니다. B가 0이 아닌 상수이면 B분의 A는 다항식이 됩니다. 따라서 다항식은 유리식의 특수한 경우이며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특별히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보기의 모든 식들은 유리식입니다. 이 중에 3x-2분의 1, x-1분의 1, 3 더하기 x분의 1은 분모가 상수가 아니어서 분수식입니다. 유리식, 다항식, 분수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식의 성질은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따라서 B분의 A와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C, 그리고 B분의 A와 B 나누기 C 분의 A 나누기 C가 모두 같습니다. 물론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유리식도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나누어 간단히 약분을 합니다.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을 때를 기하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유리식의 계산 결과는 항상 기하분수식으로 나타내야겠죠. 예제처럼 공통인수가 있으면 나눠주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 후에 공통인수를 약분해줘야 합니다. 또한 유리식의 덧셈 뺄셈도 유리수의 덧셈 뺄셈처럼 통분한 후에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분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찾아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두 유리식을 통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x 더하기 3,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통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인수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으로 통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곳에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하고 뒤의 식은 x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통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인수분해하면 분모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할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에 이곳에 없는 x 플러스 3을 하나 더 곱해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의 식은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3을 곱하고 뒤의 식은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부족하니까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유리수의 덧셈 뺄셈은 분모를 통분한 후에 분자끼리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다. 곱셈은 분모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됩니다. 나눗셈은 역수로 고친 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바꾸어 곱하여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나눗셈에 대해서는 역수, 그러니까 나누기 D분의 B인데 곱하기 B분의 D로 계산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유리식이 복잡할 경우에는 적당히 간단하게 변형한 후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x-6을 x-5로 나누면 몫이 1,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산하면 1 나오니까 1-x-5분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복잡한 유리식의 계산은 각각 분자의 차수를 낮춰줘야 되는데 분자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은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이 x, 나머지가 6이죠. 뒤의 식도 x-3으로 분자를 나누면 몫이 x, 나머지는 마이너스 6.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일단 약분해서 x가 남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6 계산하면 되겠죠. x 플러스 3분의 6.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계산하면 약분해서 x만 남고 이 부분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 x는 소거되고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죠. 분모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통분하면 여기에는 x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여기에는 x 플러스 3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답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으로 4개 이상의 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우리 적당히 짝을 지어서 계산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 보니까 계산할 때 다행히 분자가 1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분자가 1이 나와서 계산할 때 용이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분분수 변형이 있습니다.
부분분수는 분모에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분해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A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외워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분의 1은 12분의 1이죠. 4-3분의 1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12분의 1 나와서 등호가 성립하죠. 실제로 우변을 통분해서 계산하면 좌변이 나오겠죠. 우변에 괄호를 계산해보면 AB분의 여기 B-A가 되니까 소거돼서 AB분의 1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은 A를 X 플러스 1, B를 X 플러스 2로 보면은 B에서 A 빼면 1 나오고 여기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변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통분을 해도 좋지만 지금은 부분분수로 계산하면 A가 X 플러스 2, B가 X 플러스 4입니다. B에서 A 빼면 이 부분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자, 여기서도 이 두 식의 차는 4네요. 그러니까 4분의 분자에 2가 있었으니까 4분의 2 계산해서 2분의 1 그리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묶어주고 이 부분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 소거되겠네요. 남는 것 계산해주면 이렇게. 그리고 뺄셈은 통분해서 계산해보니까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분수식입니다. 분모 분자가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즉 얘는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죠. 나눗셈은 역수의 곱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곱하기 D분의 C, 그리고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므로 AD분의 BC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유리함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특히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는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등 다항함수는 모두 유리함수에 속합니다.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특별히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모를 0으로 하는 x의 값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의 정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보기를 보면 다음 함수들은 다 유리함수이고 이 중에 2분의 x-1,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은 특별히 다항함수입니다. 유리함수 x 더하기 2분의 x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유리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물론 k는 0이 아니겠죠. x에 0이 아닌 값들을 대입해서 순서쌍을 구해보면 1,1, 2,2분의 1, 2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등등 점들을 몇 개 찍어 볼 수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 그려본다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보다시피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원점의 대칭인 함수는 기함수라고 하고 우리 f의 마이너스 x와 f의 x가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또한 y는 x분의 1에서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의 절대값은 x축에 가까워지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지죠. 또한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갖는데 점근선이란 곡선이 어떤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x축과 y축입니다. 이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지게 그려집니다. 또한 k가 음수이면 이 사사분면에서 이와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또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 두 직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각각 대칭입니다. 이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죠. 아까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분의 1에서 k가 2분의 1인 경우니까 원점에 더 가깝게 그려지겠습니다. y는 x분의 1보다요. 또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에서 y는 마이너스 2x분의 1의 그래프는 k가 2분의 1인 경우니까 원점에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y는 x분의 3은 원점에서 더 멀리 그려집니다. y는 x분의 1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겠네요. 마이너스 x분의 3도 원점에서 더 멀리, 그리고 k가 음수이므로 2, 4, 4분면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유리함수의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 주면 되죠. 따라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에서 x는 p가 아닌 실수로 바뀌고, 평행이동하면 취역도 y는 q가 아닌 실수가 되어서 점근선이 각각 x는 p, y는 q가 됩니다. 점근선은 x는 p, y는 q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게 편리합니다. 점근선을 구해서 점선으로 표시한 후에 k의 값을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x-p분의 k 더하기 q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x가 p, y가 q이므로 점근선의 교점이 p, q입니다. 따라서 p, q를 지나는 기울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또한 x는 p, y는 q, 그리고 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죠.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q에 x-p입니다. 그리고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와 같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예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유리함수는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2,1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분자가 상수인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분자가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차수를 낮춰야 합니다. 이런 꼴로 고쳐서 그림을 그려야겠죠. 따라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2, 나머지가 1이므로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약분해서 2,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2,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러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취역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음 유리함수는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하면 y는 x분의 k와 포개어집니다. 두 유리함수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해서 포개지려면 분자의 k1과 k2의 절대값이 같아야 합니다. 유리함수에서 a가 0이면 1차 함수가 됩니다. 또한 ad-bc가 0이면 ad는 bc가 되고, 그러면 a 대 b는 c 대 d가 되죠. 그러면 b분의 a는 d분의 c가 되고, 이를 k라고 두면 a는 bk, c는 dk가 되어서 함수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에 대입해보면 y는 bkx 더하기 b, dkx 더하기 d. 그러면 분모는 b로 묶어주면 kx 플러스 1, 분자는 d로 묶어주면 kx 플러스 1이 되어서 b분의 d인 상수함수가 되죠. b분의 d는 a분의 c와도 같습니다. 유리함수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므로 x는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또한 공역은 이 식을 분자의 차수를 낮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이 a분의 c 더하기 이 부분에 상수항이 a분의 bc이므로
뒤에 마이너스 a분의 bc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a분의 c가 되고 이 부분이 ax 플러스 b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bc에서 이 부분을 k라고 본다면 점근선이 y는 a분의 c가 되죠. 즉 치역은 a분의 c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따라서 유리함수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의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해 풀고 xy를 바꿔 써주면 되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유리함수가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인 경우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므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죠.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y는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에서 분모의 상수항과 분자의 1차항의 개수를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꿔서 써주면 역함수식이 됩니다. 점근선을 이용하면 역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y는 x-p분의 k 더하기 q로 주어져 있을 때 점근선은 x는 p, y는 q인데 역함수는 점근선의 좌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p, q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q, p가 되겠죠.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q, y는 p가 됩니다. 따라서 점근선 x는 q, y는 p를 점선으로 긋고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함수는 이곳에 pq를 바꿔 써주면 되겠네요.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중학교 때 배운 제곱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즉 x제곱은 a인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3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이므로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0을 제곱하면 0이므로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a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을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루트 a로 나타냅니다. a의 제곱근 중에 음수인 것을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냅니다. 4의 양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는 2. 따라서 루트 4는 2가 되고 4의 음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음수는 마이너스 2인데 표기법이 마이너스 루트 4입니다. 16분의 9의 양의 제곱근은 4분의 3, 16분의 9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9, 즉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제곱수의 제곱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수에 대해서 루트 a제곱이 a가 될까요?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지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트 a제곱이랑 a랑 같을 때는 음이 아닌 수일 때입니다. 즉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두 수는 a와 마이너스 2인데 루트 a제곱은 이 중에 양의 값입니다. 그러면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그 정의가 같습니다. a가 0 이상이면 이 값은 a가 되고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아까 이곳에서 마이너스 2는 음수이므로 루트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를 해서 2가 나온 셈이죠. 네, 절대값과 그 의미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루트 a-b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 a-b와 같고 절대값 b-a랑도 같으니까 이 값은 루트의 b-a의 전체 제곱과도 같습니다. 루트의 b-a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이 부분 루트의 b-a의 제곱입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이고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는 ab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성립합니다. 또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입니다. 증명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a제곱 b는 a 루트 b가 되고 마찬가지 루트 b제곱분의 a는 b 루트 a가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a, b가 둘 다 음수일 경우에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또한 나눌 때는
분모의 b만 음수일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자, 이제 무리식을 공부하겠습니다. 무리식은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이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은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 또는 양의 실수일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무리식을 계산할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 이상이고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로 한정해서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x-3에서 x의 값의 범위는 x-3이 0 이상인, 즉 x가 3 이상입니다. 또한 루트 2-x분의 x에서 x의 범위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2-x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2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 작다입니다. 무리식을 계산할 때는 분모의 유리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무리수에서의 유리화를 공부한 것처럼 무리식에 대해서도 유리화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유리화에 의하면은 루트 6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는 분모에 그의 켤레인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를 똑같이 곱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를 1로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루트 30 마이너스 5. 마찬가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분의 루트 5는 그의 켤레인 플러스인 녀석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식의 계산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식을 유리화할 때는 이 부분이 플러스인 값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유리화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분모가 1이 나오네요. 1 나오니까 분자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식을 유리화할 때도 여기가 플러스이므로 마이너스인 값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합차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합차 공식을 쓰면 여전히 분모는 1이고 분자의 값 이대로가 답입니다. 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얘기해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므로 두 무리수가 같으려면 유리수 부분끼리, 무리수 부분끼리 같아야 합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a 더하기 3루트 3과 4 더하기 b루트 3이 같으려면 이 부분이 유리수 부분이라면 a가 4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무리수 부분이라면 b가 4가 돼야겠죠. 하지만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는 다음과 같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중에 a, b가 모두 유리수인 경우는 a가 4, b가 3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두 무리수가 같을 때 만족시키는 유리수 a, b는 한 쌍뿐입니다. 즉 이곳에 문자들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무리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하면 a, b, c, d가 유리수이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면 a는 0, b는 0입니다. 또한 a 더하기 b 루트 m과 c 더하기 d 루트 m이 같으려면 a는 c가 같아야 되고 b는 d와 같아야 됩니다. 복소수에서 공부한 내용은 a, b, c, d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i가 0이면 a가 0, b가 0이었죠.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랑 같을 때는 a가 c랑 같고 b가 d랑 같을 때였습니다. 이중근호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호 안에 다음과 같이 하나 더 있는 근호를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이때 이중근호 중에서 바깥쪽 근호를 벗겨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두 개의 식을 보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제곱하면 5 더하기 2 루트 6, 5 마이너스 2 루트 6이 나옵니다. 양변에 자리 바꾸고 근호를 취하면 이쪽 부분에 근호를 취하면 되겠죠. 이쪽 부분에 근호를 취하면 루트에 5 플러스 2 루트 6은 이쪽에도 근호 취하면 루트와 제곱을 벗겨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여기 오타가 생겼는데 루트 3 더하기 루트 2입니다. 마찬가지 니은식도 근호를 취하면 여기에 루트를 취하면서 근호를 벗기면 되죠. 벗길 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네, 루트 값은 양수가 돼야 되고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므로 만약에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됩니다. 여기서 3과 2는 3과 2의 합이 여기 5고 3과 2의 곱이 6이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더해서 5, 곱해서 6인 두 양수를 찾아줍니다. 두 양수는 3과 2네요. 여기가 플러스이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로 처리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2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조심해야겠네요. 자, 일반화해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은 이와 같이 나오죠. 양변에 루트를 취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루트와 제곱을 벗기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되겠죠. 이곳에도 오타가 있네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입니다. 따라서 합이 a 더하기 b고 곱이 2루트 근호 안에 있는 ab에 대해서 루트 a와 루트 b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해서 얻은 식을 양변 루트 취해서 이 값 계산해 보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겠네요. 여기에도 오타가 있네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a가 더 클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이 값이 0보다 크게 되겠죠. 합이 이중근호 밖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곱이 2루트 안에 있어야 할 때 a와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곳이 빼기이면 마이너스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가 곱해져 있지 않으면 2가 곱해지도록 변형한 다음에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루트 4에 더하기 2루트 3을 계산하여라. 더해서 4, 곱해서 3인 두 수는 3과 1입니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루트 3 더하기 루트 1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루트에 7-2루트 12 더해서 7 곱해서 12인 두 수는 4와 3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4는 2이므로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계산해주면 되죠. 3번의 이중분호를 풀려고 봤는데 여기 지금 2가 곱해져 있지 않죠. 2가 없으니까 2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분모에 1이 있다고 보고서 분모 분자의 2씩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곳에 2를 만든 다음에 여기는 2는 근호 밖으로 나오면 루트 2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루트 2에 그 다음에 더해서 6 곱해서 5인 두 수는 5와 1이고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루트 5 플러스 루트 1 그리고 유리화 해주면 분모 분자에 루트 2 곱해주면 2분의 루트 10 플러스 루트 2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신 후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y는 루트의 x-3은 무리함수이지만 y는 루트 2 마이너스 x는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이므로 무리함수가 아닙니다.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함수는 아니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함수 fx가 실수가 되어야 하므로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이라야 합니다. 무리함수 루트 x-4의 정의역은 근호 안의 값이 0 이상이어야 하므로 x가 4 이상인 실수입니다. 마찬가지 루트의 6-3x 더하기 5의 정의역은 근호 안의 값이 0 이상이어야 하므로 x가 2 이하인 실수입니다.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꼴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a는 0이 아니겠죠.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정의역 x는 0 이상에서 y는 0 이상으로의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y는 루트 x를 x에 대해서 풀고 그 다음에 xy를 서로 바꾸면 y는 x제곱 2차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0 이상인 그래프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곡선입니다. 따라서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루트 ax의 그래프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y는 루트 ax의 정의역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어야 하므로 x가 0 이상이겠죠. 이때 y는 양의 제곱근 꼴이므로 치역도 0 이상입니다. 따라서 y는 루트 ax에서 a가 양수인 그래프는 제1사분면에서 그려지겠습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루트 a배만큼 커진 함수값으로 그려지면 됩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때 루트 2x의 그래프, 루트 4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꼴로 그려지겠죠. y는 루트 ax에서 a의 값이 0보다 클 경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지는 그래프입니다. 이번에 a가 음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어야 하므로 a가 음수이면 정의역은 x도 음수인 모든 실수입니다. 하지만 y는 양의 제곱근 꼴이므로 0 이상인 실수가 되겠죠.
따라서 x는 0 이하, y는 0 이상이므로 제2사분면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가 음수이면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의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보면 루트의 2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되어서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그러니까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와 같은 꼴로 그려지겠네요. y는 루트 ax의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그 모양을 결정하고 그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으로 근호 밖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호 밖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는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y는 루트 ax가 되어서 y는 루트 ax의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인 경우에 y는 마이너스의 루트 ax의 그래프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x에서 정의역은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이고 함수값은 음의 제곱근 꼴로 되어 있으므로 0 이하입니다. 그러면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하이면 그래프는 4사분면에 위치하고 아까와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아까 a가 음수이고 근호 밖에 플러스일 경우에 2사분면에서 그렸던 그래프를 근호 밖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3사분면에 그려질 것입니다. 정의역을 살펴보면 y는 마이너스의 루트 ax의 그래프에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어야 하므로 x가 0 이하가 됩니다. a가 음수라고 그랬죠. 이때 y는 0 이하가 되어서 x도 0 이하, y도 0 이하이면 3, 4분면에서 그려지고 아까와 같은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3개의 그래프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y는 루트 2x의 그래프에 대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y는 루트의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 y축 대칭인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또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이항하면 근호 밖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y는 마이너스의 루트 2x의 그래프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 x축 대칭인 이 초록색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근호 안에도 마이너스 2, 근호 밖에도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3, 4분면에 이와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집니다. 무리함수는 대칭 이동을 이해하면 그 개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므로 y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꼴이므로 x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정의역은 x가 p 이상, a가 음수이면 x는 p 이하가 되겠죠. 치역은 y가 q 이상인 실수입니다. y는 루트 a의 x-p 더하기 q의 그래프는 그 시작점 p, q를 기준으로 a의 부호 그리고 근호 밖의 부호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근호 안에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x의 개수로 묶어서 아까 표준형과 유사한 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의 2x-4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근호 안에 2로 묶어주면 2배의 x-2 더하기 4인데 y는 루트의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그래프죠. x의 개수도 플러스고 근호 밖에도 플러스이니까 1, 4분면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를 x축으로 2, y축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 2,4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2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을 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의해서 서로 포개어집니다.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도 근호 안에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해서 포개질 수 있습니다. 예제 1번에서 두 함수의 x의 개수의 절대값은
같으므로 적당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면 포개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x의 개수는 2, x의 개수는 1이므로 2와 1이 같지 않아서 포개어질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무리함수는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를 구하듯이 x와 y를 서로 바꾸어 정리해주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에 x-2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리함수의 치역이 3 이상인 실수이므로 역함수의 정의역이 3 이상인 실수가 되겠죠. 이때 3 이항하고 제곱해서 2를 넘기면 x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x, y를 바꿔 써주면 이와 같은 2차 함수를 얻을 수 있고 아까 구한 역함수의 정의역 x가 3 이상인 영역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겠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3 이상인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을 조심해야 됩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보신 후에 정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